네, 미국이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여행한다는 꿈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건국대학교 이창진 교수를 만나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의 의미와 향후 우주여행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창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민간 발사가 성공했다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일단 그 유인 탐사 로켓을 민간이 발사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람을 태우고 가는 로켓은 어떤 좀 정교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장치나 아니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민간이 이런 모든 그 첨단 기술과 안전 기술을 다 확보해서 유인 발사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달이나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확실하게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우주선의 재활용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또 눈에 띄셨는지. 그러니까 재활용 기술이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 유지 장치, 예를 들어서 이 발사할 때는 사람이 이제 의식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속하는 게 이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정교한 그런 속도 제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 방사선에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차폐 장치, 그다음에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 안전 유지 장치, 이런 것들이 다 그 확보가 되고 운영이 돼서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죠.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된다면 과거 우리가 상상만 하던 우주 여행 아니면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화성에 이주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우주인 2명이 우주 정거장까지 이제 가는데 성공했는데 이제 남은 일은 이제 이런 그 거리가 아니라 그 명수 그러니까 우주 로켓에 타는 사람의 명수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기술들을 확장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이런 기술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질 거고 또 경제성도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달에 관광을 가거나 아니면 우주로 우리가 뭐 신혼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한 50년 이내로는 제 생각에는 화성까지 우리가 이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외국에서는 벌써 민간에서 우주 여행에 대한 준비 또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주 개발, 우주 기술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우주 개발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까지 올라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나로 발사 성공했다든가 아니면 천리안 위성이 성공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활용을 하고 그래서 우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미진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그렇게 유인 발사를 하고 화성 탐사를 독자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좀 모자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주 개발의 앞으로의 방향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